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네, 운용역님 그동안 우리 레전드에게 듣는다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또 지난 방송이지만 2012년 You Like 워런 버핏 이 시간에 알아봤던 정말 열심히 분석해 주셨던 그 기업들 3년 후에 지금 다시 또 꺼내보는 시간 이 시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보면서 이 부분은 잘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가 잘 못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참 저는 와닿더라고요. 다 어떻게 다 잘 볼 수 있겠습니까? 100%가 주식 투자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 나가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종목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종목들 포인트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You Like 워런 버핏 우리나라 그 투자가들도 워런 버핏처럼 너무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중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워런 버핏형 종목들을 소개하는 그랬던 시간이 이 시간대에 있었었죠. 예. 그 프로그램에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중간에 잠깐 뭐 한 6개월 정도 쉰 적이 있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출연을 하면서 한 30여 개 종목을 제가 워런 버핏형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다고 그랬었죠. 그 종목에 대해서 현재 제가 현재 이 시간이 또 레전드 워런 버핏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부합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지지난 시간부터 리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워런 버핏, 저도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은 좀 더 현재 레전드 시간을 통해서 워런 버핏을 좀 더 깊숙이 좀 더 알아보고 연구해본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워런 버핏형 종목도 아닌데 추천했던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그런 공부를 하면서 또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레전드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은 그런 원칙에 좀 더 워런 버핏의 원칙에 충실한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은 현재 리스크 없이 대부분 종목들이 이따 좀 마지막에 잠깐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7종목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워런 버핏 시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 2014년도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을 한 9-10개 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들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자체가 그 워런 버핏은 기업 가치에 따른 시장 자체가 차별화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앞전 시간에 리뷰했던 종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 좀 수익률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어요. 3주 전에 제가 이 종목들을 리뷰를 해줬었는데 그 당시 수익률이 이 수익률이 지금 68%인데 52%였거든요. 즉 3주 만에 68% 정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런 또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사조산업, 대상, 그다음에 영업무역이라든가 태림포장이라든가 아시아제지라든가 세방이라든가 이들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신고가입니다. 즉 이들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자산주 성격이고 안정적인 어떤 내수 기반의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2014년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양홀딩스, 선창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창해 에탄올까지 가서 한 9 종목 정도 되는가요? 이들 종목들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목들도 보니까 2014년도에 평균 보니까 상승률이 현재 보니까 47%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고점 기준에서 63% 정도. 현재 손실나 있는 종목이 휴비스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세아제약이라는 두 종목이 현재 추천 가격 대비해서 약간 소폭 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하락한 종목들도 하방이 충분히 지지가 되면서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또 부분들이 나름대로 원업핏의 어떤 원칙에 맞게 추천을 했던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종목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자는 종목입니다. 자, 광전자는 제가 2,500원대에서 2010년도 말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좀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30여 개 종목을 추천해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첫 번째 동일금속이라는 종목을 잘못 추천했다고 했었는데 가장 제가 30여 개 종목 중에서 추천해놓고 후회한 종목이 광전자라는 종목입니다. IT 종목이고요. 물론 예산은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나 있죠. 나 있는데 주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에 추천했던 포인트는 당시에 LED 투자 규모 자체가 회사가 이제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한 700억 정도 대규모 투자를 했고 또 차입금이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실적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재무 내용 자체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 종목 포인트 자체가 이걸 보고 제가 추천해 드렸거든요. 당시에. 예사의 현금 흐름표를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중소형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 종목을 볼 때 가장 현금 흐름표를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런 버핏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 자체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즉 예산의 현금 흐름 보면 2010년도에 591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97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37억, 제가 추천할 때 201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사가 보면 적자가 났어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00억, 200억, 300억. 즉 현금 흐름표 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적자가 났는데 제가 추천할 시점에서는 분기 단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문제가 없었고 또 예사 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건 뭐죠? 마이너스 자체는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주 이상적인 회사였다는 거죠. 현금 흐름표도 마이너스 즉 현금 흐름표는 플러스권인데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라는 자체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과거에 10,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고 또 예사가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부채 자체가 예사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부채가 없습니다. 무차입이죠. 재무내용 자체가 부채 비율이 25%입니다. 25%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79.7인데 삼성전자가 자기자본 비율이 73입니다. 즉 삼성전자급의 우량한 재무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면 주가가 많이 갈 거다. 그러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IT 종목이지만 추천해 드렸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IT 업종, LED 업종이 투자를 했었는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다가 바로 꺾여버린 거죠. 꺾여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광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 자체가 자사주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을 통해서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보니까 아직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부채를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완전한 재무내용 자체는 뛰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보니까 일본이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간 부분 자체는 자사주 매수를 통해서 공개 매수 시켜가지고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타 법인에서 6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자사주에서 250만 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실적으로 한다면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돼야 간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그런 어떤 가능성, 공개 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보유가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추가 매수는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광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날짜가 잘못됐는데 진양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추천 포인트는
배당 투자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지금도 제가 현재점에서 이 종목은 레전드 시간에 올해 3월 달에 1월 말이죠. 1월 말 달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당시에 추천하자마자 주가가 3,000원대에서 5,700원 정도까지 거의 6개월, 7개월 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까지 주가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 뒤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관심권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추천 포인트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회사. 이게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실적을 좀 봐야 되겠죠. 자회사가 가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건축 내장재와 관련된 소비재 생산 쪽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워런 버핏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배당 성향이 60%입니다. 즉 이익의 60%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사가 주가가 3,000원대에는 배당 수익률이 7%, 8%대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3% 정도까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즉 이 종목은 3,000원대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7%대였고 자회사 실적 자체가 예사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진양화학부터 해가지고 진양 폴리우레탄이라든가 진양 폼테크라든가 관련 회사들이 적자가 난 회사들이 하나도 없죠. 다 플러스입니다. 다. 즉, 이런 기업들은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회사가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니까 돈을 버는 것 가지고 주주들한테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회사라는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조금 전에 광전전처럼 현금 분표가 정말 뛰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회사라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주주들한테 번 만큼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회사다. 그랬던 관점에서 주목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진양홀딩스는 이 시간대도 제가 이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4,000원대에서 해가지고 4,800원까지 20% 정도 올라온 시점인데, 이 종목은 제가 가장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제가 투자를 권해드려서 그런 또 종목들을 관점에서 추천해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은 즉 4,000원대 사게 되면 리스크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배당 투자 수익률에다가 조금 전에 자회사의 우량한 가치를 감안한다면.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5,000원 넘어가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6배, 17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즉 이 종목 매매 전략은 4,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등락을 1년에 두세 번만 한다 하더라도 40, 50% 이상 수익을 낼 거고, 만약에 주가가 그럼 4,000원 아래로 빠지면 어떠냐? 배당금 받으면 되는 거죠. 배당 받으면 예산은 배당 최소한 3%, 4% 정도 하는 회사니까 저금리 시대에 충분히 안정판 역할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주가 4,600원대에서는 약간의 어떤 주가가 만약 4,000원 빠지면 손실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4,200원대 정도 내려오면 보유하고 계시면 어떠냐? 일단은 4,800원 올라가게 되면 5,000원 올라가면 배당을 안 받는 게 좋죠.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기다리면 4,2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창산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당시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1,500원대 추천했다가 약 3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최근에 1월 달에 다시 제가 사조산업형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잃지 않는 투자로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주가 자체는 좀 상승세가 전개되다가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예사 포인트는 이거죠. 예사를 언급해 드렸던 부분은 전방산업 자체가 업황이 예산은 합판 회사니까 당시에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말레이시아산이라든가 덤핑 관세가 물리면서 합판 시장 자체가 예산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니까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건자접종 자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고, 예사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회사도 퍼니처라든가 가구회사였던 실적 모멘텀을 추천해드렸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작년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적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산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도 올해 이제 무조건 좋아지는 쪽이고, 이 사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최근에 이제 동종업체인 동화기업이라든가 선창산업이라든가 이건산업이라든가 성창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100% 이상 떴습니다. 대부분 이들 종목들이 목재회사다 보니까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전방산업 자체가 건자재 섹터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좋아지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여기다가 자산가치에다가 이상한 최근에 달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각된다 한다면 올해 충분히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시 언급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18,000원 정도 전후의 어떤 목표 가격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학이라는 종목을
6월 달에, 2014년 6월 달에 43,000원대 정도에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6만 원대 정도까지 상승했었으니까 약 5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조금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예사의 포인트는 이거죠. 건축용 도료 중심의 국내 2위권입니다. 워런 버핏이 2000년도 이후에 건자재 섹터 미국에서 두세 개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랬었죠. 예사는 포인트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성격이고 또 이 회사 자체가 연평균 10% 정도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즉 워런 버핏이 미래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거의 2010년도 이후에 매출액은 5%,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 이상 꾸준하게 감소 없이 증가가 됩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약간 매출액이 영업이익 자체가 정체 국면이 있었는데 매출액 성장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좀 될 것 같고요. 예사 포인트는 이거죠. 예사 자회사. 조금 전에 진양홀딩스처럼 예사도 자회사들이 강남화성이라든가 KDK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 지분도 상당히 높죠. 지분도 40% 5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시멘트 업계 KCC 다음으로 건축용 도료 시장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 최근에 건자재 섹터 자체가 유가 하락에 원재료 자체가 합성 수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전방산업 호조와 함께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안정적으로 올해 내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사는 상대가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최근에 조강 페인트라든가 삼합 페인트라든가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좀 더지지만은 상대 가치를 비교한다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싸 보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가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2014년 6월 달에 사조산업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죠. 사조산업은 제가 워런 버핏 시간에 두 번, 한 번 제가 2012년도에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아쉬워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2014년도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다. 이 당시 추천 시점은 매수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시점이 36,000원이었거든요. 36,000원에서 최근에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0% 넘게 주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 12월 3일이었죠. 다시 한번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잃지 않는 투자, 즉 자산 가치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한다면 잃지 않는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추천해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짧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 완성입니다.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사조 산업이라든가 사조협회라든가 사조오양이라든가 사조대립이라든가 그들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들 회사들이 턴 어라운드가 실적이 사조협회를 중심해서 작년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조 산업 자체를 여러분들이 참치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식품 가공 부분에 당시에 제가 2014년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식품 가공 부분에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식품 가공 부분만 당시에 보니까 140억 정도의 1분기에만 이익이 급증했더라고요. 전분기에 비해서 30억 정도밖에 안 된 상태. 즉, 이 회사가 그동안 참치를 잡아서 파는 쪽에 단순한 어떤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수직 계열화되면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이용해가지고 식품 쪽에 부분 마진 자체가 형성이 된다면 실적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산 가치보다는 어떤 수익 가치 턴 어라운드를 가지고 추천해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자회사를 통한 대규모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자산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 가치를 본다면 이 종목 주가 자체 적정 주가는 8, 9만 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산 가치 캐슬렉스 서울에 대한 자산 가치가 반영된다면 충분히 그 이상 12만 이상까지도 목표 가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저정권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비스라는 종목을 제가 8월 달에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좀 어떤 보면 잘못 추천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종목은 경기 관련 종목이죠. 단섬유 시장의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종목 추천했던 부분 자체는 당시에 섬유 의복 관련 종목들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시장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는 경기 관련 종목이지만 연평균 500억 정도의 안정적인 이익을 낸 회사입니다. 다른 어떤 하가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 상당히 이익의 변동성이 컸는데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낸 회사고, 또 당시에 배당금이 300원, 350원 정도를 꾸준하게 해줬기 때문에 11,000원대 주가로 따진다면 배당 수익률로 2.8% 정도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 종목이 경기 관련적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추천해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업종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부진한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 때 시작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주가가 좀 약세인데 4분기 시작 자체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이 정도부터 결국은 소비약 제품 원재료 가격 하락이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 꾸준하게 300원 이상 해본다는 관점에서 주가는 10,000원 아래로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 전략은 10,000원대에서부터 12,000원. 조금 전에 진양홀딩스처럼 그런 매매를 하는데 적당하지 않겠는가. 주가가 10,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배당을 받아도 되는 주식이다. 그리고 만약에 12,000원 정도 올라가면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세아 제약가강이라는 종목을 제가 9월 달에 2003년 9월 달에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 종목은 제가, 워런 버핏의 그런 또 약간 원칙을 좀 준용을 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회사가 이제 당시 주가 많이 빠진 부분, 주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진 이유 자체가 미국 쪽에서 반덤핑이 판매가, 재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12만원대에서 8만원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수출도 꾸준히 증가가 좀 되고 있고, 올해 실적도 작년보다 증가되는 쪽이고, 당시에 PER이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고, 자기 자본율도 철강업체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게 좋았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천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철강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미국 쪽의 수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환율 하락에 약간의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20만원짜리라는 거죠. 20만원짜리. 즉, 20만원짜리라는 거죠. 즉, PBR 따지면 0.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이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은 작년보다 이익이 증가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PER이 4.6배 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배당금을 1,500원 정도 했다는 관점에서 주가는 하락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주가는 뭐 8만 원대 정도가 확실하게 저점 형성이 좀 될 것 같고, 약간의 철강업종의 모멘텀만 부각이 되고, 작년보다 실적이 반텀핑에 대한 실적 부분이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감소되지 않고 약간의 증가만 증가된다도 주가는 빠르게 10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그 창해 에탄올이라는 종목을 제가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 시간으로 배치가 됐죠. 창해 에탄올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16,600원대에서 현재 주가가 34,000원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시점도 잘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시점 잡아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던 부분은 이거였죠. 일단은 시장 자체가, 주정산업이라는 자체가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안정적이거든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특히 주정업체 같은 경우는 소주 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팔리거든요. 그런 관점이었고, 시장 점유율 1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 점유율 2위권에 무학 주정에 의해서 진로 발효에 의해서 2위권의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주정 산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저성장 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국내 소주 시장이었던 롯데가 진출하면서 상당히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면서 또 저도주죠. 그래서 도수가 낮은 소주가 유행이 좀 되면서 그동안 정체했던 주정산업 자체가 5% 10% 가까이 성장했던 때가 작년이었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다가 회사 그동안 어렸던 부분 자체가 보혜양조가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사했던 연결 실적 자체가 안 좋았는데 보혜양조가 작년보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고려했던 거. 그 다음에 예사가 주정산업의 안정성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에다가 예사가 포인트 자체가 발효 화장품과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고 이미 아모레퍼십과 관련해가지고 발효 화장품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다가 또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된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그런 또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주정사업의 안정성과 이런 또 재료가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상대 가치로 따진다면 당시에 보게 되면 무학주정이라든가 진로발효라든가 그런 또 종목들과 상대 가치를 비교한다. 이 주식이 가장 쌌습니다. 무학주정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PER이 18배 정도 됐었는데 제가 추천해 드릴 때는 예사 때 PER 자체가 8배, 9배밖에 안 된다는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았었는데 매수 자체가 주의했던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은 제가 추매를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제가 판단하기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조금 이제 발효 화장품과 관련된 성장성 부분이 반영이 좀 되는데 그 부분이 매출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갑니다. 요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34,000원, 32,000원은 제가 이미
작년도 목표 가격, 내년도 목표 가격에 도달한 시점이라는 거고 또 PBR 지표가 2배가 넘어갔다는 관점에서 추경 매수 자체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유 전략만 유지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3만 원 정도 이탈을 한다면 매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자, 지난 그 시간까지 워런 버핏 시간에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지, 워런 버핏이라는 것도 경기 민감지들이 없죠. 경기 민감지들이 없고 나름대로 워런 버핏 충실해서 출연했던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되는데 조금 전에 몇몇 종목들은 경기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손실한 종목들은 부진한 종목들은 다 워런 버핏에서 약간 벗어나서 경기 관련 종목들 섹터들 그런 또 부분들에서 약간 부진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매수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성장 위주로 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좀 괜찮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한 단계 조금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고민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시간 이제 레전드 시간을 좀 더 워런 버핏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추천해드렸던 종목 사조산업이라든가 건설학이라든가 뭐 상해호텔이라든가 한섬, 진양홀딩스, 선창산업, KC그룹홀딩스 보니까 추천 종목 중에 지금 빠진 종목들이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평균 보니까 어제 전까지 보니까 약 38% 상승한 것 같습니다. 평균 보유 기간을 따지면 2개월 정도가 좀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는 2% 정도 올라간 시점인데, 즉 워런 버핏의 어떤 원칙에 충실해서 추천한 종목들은 나름대로 변동성이 주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보신다 한다면 결국은 워런 버핏이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따라하기 편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 자체가 충분히 표를 보시면 검증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들 관련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조금 전에 진양홀딩스는 저점에서 공략을 하시고 창해우탄올은 간망을 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충분히 저점권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리스크 하이리턴형 종목에 투자하라. 뭐 주식이랑 자체가 투자론에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형은 없죠. 뭐 로우리스크는 리스크가 적으면 기대수익이 적은 거고 또 리스크가 크면 또 기대수익이 큰 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리스크가 적다는 어떤 사조산업에 가는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했었죠. 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매매를 한 것 같아요. 올라갈 확률이 50%고 빠질 확률이 50%다. 그럼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50%고 손실날 확률이 10%면 그런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은 종목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원칙을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을 점검하는 방송은 주식 방송에서 진짜 최초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의 보유 이후에 그 가치 투자의 힘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형이 바로 가치 투자다.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내일 이 시간 마켓 이막일장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